안녕하세요, 워치비입니다. 어느덧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우울했던 마음을 달래고자 시계를 더 구입했던 것 같네요. 핑계입니다. 채널을 개설한 지 1년 반이 약간 지났는데 돌아보면 꽤 많은 영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채널에 꾸준히 방문을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할 따름이죠. 채널 성장이 유독 더디다는 평도 있는데 아무래도 비주류 저가 시계를 주로 다루고 컨텐츠의 업로드 주기도 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게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소소한 취미로 시작한 채널이라서 지치지 않고 천천히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요맘때 리뷰 제품 어워즈 컨텐츠를 했었는데 올해도 만들고자 했습니다. 2020년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리뷰했던 시계들 가운데에서 뭐가 추천할 만했는지 뭐가 형편없었는지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역시나 철저히 주관적인 기준이고 재미삼아 만들어 본 거니까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서로는 짧게 하고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오토매틱 제품입니다. 제가 손꼽은 제품은 카디슨 C1032와 파가니 디자인 PD1649이죠. 제품 추천 컨텐츠 중간중간에 추천해드렸던 시계들인데 많은 가성비 시계들 가운데 만족도가 높았던 두 개의 제품입니다. 카디슨 C1032는 무난한 디자인에 가격도 저렴하고 사양도 우수한 제품이죠. 다소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캐주얼부터 드레스까지 다양한 컨셉의 활용이 가능한 올라운드 시계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이 시계는 알리익스프레스 오토매틱 입문용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죠. 다음은 파가니 디자인 오타비아 PD1649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는 디자인부터 품질, 스펙까지 가격 대비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죠. 태그오이어 오타비아 아이소그래프를 오마주한 제품으로 크기나 글라스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스포티브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가성비 쿼츠 제품입니다. 제가 뽑은 두 개의 제품은 바로 옥스틴 클래식과 호룬스 파일럿이죠. 옥스틴 602B는 올해 초 리뷰했던 시계인데 로만 인덱스의 깔끔한 클래식 쿼츠 시계였습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사파이어 글라스와 일본산 쿼츠, 세라믹 다이얼로 제작이 된 가성비 제품이죠. 이벤트로 증정을 했던 시계라서 지금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가끔씩 생각이 나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뷰했던 호룬스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가성비 쿼츠로 꼽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던 시계입니다. 일단 파일럿 워치로서의 디자인이 준수하고 크기나 착용감도 괜찮았죠. 가장 큰 장점은 야광 기능이었는데 서브 다이얼 인덱스까지 꼼꼼하게 처리된 야광은 손꼽을만 했습니다. 다음은 워치비 픽으로 비알리익스프레스 시계군에서 제 취향의 시계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닉슨의 탄젠트와 보스톡 MPBI죠. 둘 다 일반적인 디자인은 아닌데 이런 게 제 취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닉슨 탄젠트는 옥타곤 베젤에 타이드 그래프, 200m 방수, G10 에폭시 소재가 사용된 투러치이죠. 크고 무겁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투러치라는 컨셉에 잘 부합하는 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스톡 MPBI는 디자인과 방수 메커니즘의 유니크함을 지닌 러시아 시계이죠. 호불호가 갈리는 투박한 시계인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만원 이하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200m 방수 성능을 지닌 몇 안 되는 가성비 시계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워스트 오브 워스트입니다. 올해도 마음에 안 드는 시계도 많았죠. 티는 안 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리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손꼽은 최악의 시계는 킴스던 파네라이 오마주와 미니포커스 크로노그래프 시계인 MF0230G이죠. 킴스던 파네라이 오마주는 연초에 리뷰를 했었는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케이스 품질이 엉망인 시계였죠. 새 제품인데 곳곳에 흠집이 있는 이 케이스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럴싸하게 만든 제품인데 무브먼트의 품질이나 조작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줄 만하진 않았던 시계이죠. 그리고 미니포커스는 제품 소개 사진에서 혹해서 샀다가 후회를 했던 제품입니다. 제품을 받아보고 실망했던 부분은 베젤이죠. 저가 쿼츠 제품이지만 고정형 베젤의 30m의 방수 성능은 수준 이하로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빅 사이즈라서 쉽게 손이 안 갔던 시계였죠. 전에 이벤트를 통해 공유를 해드렸는데 받으셨던 분은 만족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기대 이상의 시계입니다. 여러 시계들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시계는 시노비 1127과 판토 WF1004G이죠. 시노비는 알리에서 브랜드 네임 때문에 항상 저평가를 받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저도 선뜻 손이 안 갈 정도이면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델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디자인부터 품질까지 준수하고 일본산 쿼츠에 100m 방수까지 되는 제품이었죠. 거기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브랜드 네임에 거부감만 없다면 추천할 만한 가성비 쿼츠라고 보죠. 다음으로 판토도 쿼츠 제품인데 3에서 4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융한스 막스빌 오마주 시계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도명 아크릴 글라스, 일본산 수입 세컨즈 쿼츠가 장착되어서 기대 이상의 평을 할 만하네요. 이런 류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은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반대로 기대 이하의 시계입니다. 말 그대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웠던 시계에서 골라봤는데 바로 스타킹 람다 AM0269와 벤네비스 3010G 모델이죠. 스타킹은 노모스 람다를 오마주한 시계로 고진동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브먼트였죠. 로터의 회전 소리가 너무 커서 상당히 거슬렸던 제품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이얼 상단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데코레이션으로 들어간 것도 아쉬운 부분이죠. 여러모로 기대 이하였던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그리고 벤네비스 역시 문제는 소리였습니다. 케이스나 베젤의 재질이 형편없고 베젤을 두드려보면 텅 빈 금속 소리가 크게 나서 꽤 거슬렸죠.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는데 디자인만 보고 샀다가 후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시계 개조에 이용을 당해서 베젤 인서트만 떼어진 상태로 가지고 있죠. 다음은 협찬 시계 중 베스트입니다. 올해는 제가 협찬 시계 리뷰도 꽤 하게 되었는데 제작비는 따로 안 받았지만 도의적으로 매번 등급 평가는 제외를 했었죠. 그 와중에도 좋았다는 느낌이 드는 시계가 하나 있는데 노드그린 파이오니어 모델입니다. 이 시계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할 정도로 디자인이 유니크하고 수입 세컨즈 쿼츠에 투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지니고 있죠. 스펙 대비 좀 비싸다는 평이 있긴 했지만 당시 세일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괜찮았던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2020년 어워드를 다 소개해드렸네요. 주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꼽아본 거라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을 다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볍게 봐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매번 채널을 찾아주시고 시계 추천 혹은 리뷰 요청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컨텐츠 아이디어를 주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 사정과 리뷰 스케줄 등의 이유로 의견들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꾸준히 소통을 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자, 그럼 리뷰를 앞두고 있는 시계들을 짧게 예고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